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남편과 이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부모님은 너무 무식하신 데다가 완전 무대포가 따로 없으십니다. 그게 고이든 아니든 말이에요. 처음엔 참아보려고 했는데 더는 못 견디겠네요. 저와 남편은 회사 동기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이 회사 동기한테 소개팅을 해달라고 자주 졸랐었나 봐요. 회사 동기가 자기가 시달려서 죽겠다며 저더러 나가서 밥 한 번만 같이 먹어주면 안 되겠냐고 통사정을 하더군요. 저는 소개팅보다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편이라 내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회사 동기가 어찌나 애절하게 부탁을 하던지 그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냐 싶어서 나간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은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큰 기대가 없었던 자리라서 그랬는지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이후로도 몇 번의 만남을 이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요. 어려서부터 저희 가족은 다들 바빴어요.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회사를 다니시는 어머니 그리고 저보다 2살 많은 언니까지 모두가 자기 스케줄에 쫓겨 살았지요. 그래서인지 저희 가족 모두가 전형적인 개인주의입니다. 서로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을 하거나 오지랖을 부리지 않아요. 다만 가족 중 누군가가 조언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는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지요. 남편이 자란 집안 분위기는 저희 집과는 많이 다른 눈치였어요. 1년 남짓 연애하는 동안 옆에서 지켜보니 시골에 계신 남편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챙기셨습니다. 처음에는 정이 많으시구나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저렇게까지 싶을 정도로요.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반찬을 가지고 당신들이 사시는 곳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지금도 고속버스에 기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4시간은 좋게 걸린다 했어요. 하지만 정작 남편은 입이 짧은 사람인데다 회사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저녁도 종종 해결하다 보니 가져다 주신 반찬 대부분을 못 먹고 버리더군요. 어머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라 하니 그러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냐며 항상 잘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님께선 당연히 보람을 느끼시고는 또 가지고 오시고 악순환이었지요. 그러다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고생하시는 것도 다 알고 감사하지만 부담스럽다고요. 이외에도 청소 문제라던가 주무시고 가시는 것 등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정말 털어놓고 싶었던 이야기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락 문제가 발단이었어요. 저는 친정부모님께도 연락을 잘 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중요하다 싶어서 상의가 필요하다 싶으면 연락을 드렸지만 보통은 알아서 하는 편입니다. 안부를 묻는 것도 이따금씩 통화는 하지만 매일같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당신 아들이 무심한 성격이니 저더러 매일 전화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매일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전화를 드려야 하냐고 여쭤봤더니 안부 인사는 원래 매일 하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남편에게 매일 전화드리라고 제가 이야기하겠다 했지요. 솔직히 어머님 입장에서도 며느리인 저보단 아들 목소리 한번 더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어머님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박간니라는 당신 아들이 어떻게 매일 전화를 하냐고요. 어머님께 저희는 맞벌이고 바쁜 건 제가 더 바쁘다고 했더니 뜬금없이 어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꾸나 한다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냥 내내 하면 될 일이라면서요. 제 성격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걸 싫어해요. 소위 공수표 날린다고 하지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예요. 어머님께도 못 지킬 약속 드리고 싶지 않다 하니 됐다며 무조건 전화하라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어머님께 연락 좀 자주 드리라고 중간에서 내가 난처하다 하니 그냥 30초만 해도 되니까 저더러 해달랍니다. 어머님과 통화할 때 제가 시간을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안 했어요. 저는 마케팅 회사에 다닙니다. 그렇다 보니 프로젝트가 자주 있고 야근도 많고
때로는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너무 바쁜 생활이고 제가 일욕심이 많기도 해요. 그래서 임씨는 제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편이 저에게 청혼했을 때 이미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만약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고 싶어 했다거나 일에 대한 제 열정과 의지를 이해해주지 못했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식을 올리고 한 달이나 지났을까 싶은 때였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신혼여행지에서 뭐 좋은 소식 없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답답하셨는지 신혼여행 가서는 애는 안 만들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을 거라곤 예상치 못했기에 좀 놀랐습니다. 남편이 그제서야 어머님, 아버님께 저희의 아이 계획을 말씀드리더군요.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습니다. 여자가 늙으면 애가 멍청하게 태어난다고도 아시고 뱃속에서 잘못될 수도 있다더라. 나름대로 저희에게 겁을 주려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담이나 다름없던 그 말씀에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께선 이걸 먹으면 임신이 한 방에 된다더라며 신혼집에 개소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식을 올리기 얼마 전 키우던 강아지가 별이 되었습니다. 그 슬픔이 다 가시지 않은 상태였고요. 물론 남편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 시부모님은 모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모르셨다고 해도 개소주라니 솔직히 너무 충격이었고 역겹기까지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그 물건 챙겨서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아기를 품고 그러신 것도 아니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비위가 약해서 그런 건 못 먹는다고요.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어른이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아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직접 그 팩을 뜯어서는 제 얼굴에 마구잡이로 들이대셨습니다. 어머님께선 당장이라도 제 입에 그 개소주를 부어넣으실 기세로 저를 궁지로 모셨습니다. 당황한 제가 어머님을 피하다가 어머님 손에 들려있던 개소주를 쳤나 봅니다. 개소주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어머님이 이 아까운 걸 다 버린다며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먹을 걸 줘도 못 먹냐면서. 남편이 그제서야 어머님도 그만하시고 당신도 그만하라면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맛이라도 좀 보면 죽냐입니다. 어머님이 무슨 독약을 먹이는 것도 아닌데 어지간히 하라더군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정말 화도 서럽고 이런 시집살이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해서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도 중간에 끼어서 난처한 지 한숨만 푹푹 내쉬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저 인간하고 평생을 어떻게 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개소주일로 이혼을 결심한 건 아닙니다. 이 사건 이후로 어머님도 저한테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 더 이상 신혼집으로 찾아오시는 일은 없으셨어요. 마치 저를 왕따라도 시키시려는 건지 저만 빼고 남편 혹은 아주버님네하고만 연락을 주고 받으셨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너무 불편하다며 빨리 어머님께 사과드리라고 저를 재촉했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고 좋았거든요. 굳이 어머님과 관계를 풀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어머님과 계속 거리를 두고 살 수 있었다면 이혼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시골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 집이 1억 중반대였어요. 그런데 그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시내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막연히 몇 달은 걸리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골집이 빨리 나가서 갑자기 일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시골집을 산 새 주인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했답니다. 졸지에 살던 집을 하루라도 빨리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지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는 분을 통해서 시내에 있는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는 하셨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 아버님이 한 4개월 정도는 원래 살던 시골집에서 나와 따로 계실 곳이 필요하단 거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딱 한 번만 양보 좀 해달랍니다. 그렇다고 노인네들을 어디 모텔 같은 데서 4개월 동안 있게 할 수는 없지 않냐면서요. 어이가 없었지요.
아주버님에는 시댁에서 1시간 거리밖에 안 되고 저희 집은 4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아무래도 원래 사시던 동네 근처에 계시는 게 어머님 아버님한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그 집엔 손자도 둘이나 있었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 집에 가면 사내놈들이 뛰어다녀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며 싫다고 하셨답니다. 무조건 저희 집에 계시겠다고요. 환장할 노릇이었지요. 게다가 저희는 맞벌이라 낮에는 아무도 없는데 어머님 아버님만 계실 거라 생각하니 생각만 해도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절대로 혼자 독박은 못 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 쪽에서 그러면 저희 집에 먼저 2달, 당신 집에 2달 모시자고 하더군요. 그것도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혼한 마당에 좋지도 않은 기억 곱씹어 모아나 싶지만 그래도 돌이켜 생각해볼수록 정말 최악이었어요. 서재 겸 작업실로 쓰던 방을 내드렸는데 아버님께서 그 방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파트라서 그리고 전세라서 담배는 절대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몰래 피우시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대낮에 없어도 그 냄새가 어디 가나요?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인상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2분 다 식탐이 얼마나 많으신지 일하는 저에게 닭도리탕을 해달라, 칼국수를 해봐라 별의별 주문을 다 하시더군요. 뿐만 아니라 어머님은 자꾸 제 살림살이 위치를 바꿔놓으시고 주말에 모처럼 늦잠이라도 자려고 하면 멀리서 시부모가 왔는데 어디 구경도 안 데리고 간다며 서운 타하시고 죽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틈만 나면 또 저희한테 애는 또 언제 만들 거냐고. 그래도 시간은 흘러서 어느덧 2달이 다 되었습니다. 아주버님께 모시고 가시라고 연락을 드렸지요. 그랬더니 나이 먹은 노인네들 이제 간신히 적응했을 텐데 뭘 또 움직이라고 하냐입니다. 어차피 2달만 더 있으면 당신들이 이사 가기로 한 집으로 가실 건데 그 전까지는 그냥 저희 집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는 안 된다니까 안 될 게 뭐가 있냐입니다. 아주버님이 이미 벌써 어머님 아버님과 통화도 다 해보셨는데 서울살이가 그렇게 편하고 좋다고 하시더래요. 저희 집도 널찍하니 한가하고 좋다고요. 도저히 아주버님네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머님 아버님과 단판을 지어야겠다 싶더군요. 남편이요? 당연히 아주버님 편이더라고요. 벌써 저 빼고들 다 이야기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때 저는 어머님 아버님께 이제 짐 챙기시라고 아주버님네 모셔다 드리겠다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당신들이 생각해보셨는데 그냥 저희 집에서 저희랑 같이 사시겠답니다.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어머님의 말씀에 결국 제가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나마 2달 같이 살 수 있었던 건 어머님이 2달 후에 가실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러자 생활비를 주시겠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주면 충분하지 않냐고요. 저는 돈도 뭐도 다 싫다고 절대로 더 계시는 건 안 된다고 했지요. 그러자 어머님 아버님도 슬슬 역정을 내시면서 당신들이 뭘 그렇게 불편하게 했냐입니다. 오히려 제 눈치를 더 보셨답니다. 여기서지면 진짜 모시고 살겠구나 싶어서 저도 그동안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하실 때 돈도 하나도 안 보태주셔놓고 이제 와서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결국 남편이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었고 아주버님이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러 오셨습니다.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은 제가 당신들 내쫓았다고 난리가 났지요. 부모 버리는 자식도 자식이냐며 어머님께서는 당신이 당신 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 키울 때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아냐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러면서 저더러 저렇게 잘 키운 아들하고 결혼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절은 못할 망정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며 처음부터 제가 독종 같아서 싫으셨다네요. 무슨 욕을 하시건 솔직히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희 집에서 나가시는 것만으로도 한짐 덜었다 싶어서 마음이 놓였으니까요. 그런데 이튿날 아주버님께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형님이 집을 나가셨답니다. 절대로 시부모님하고는 같이 못 산다면서 친정으로 애들 데리고 가버리셨대요. 그러면서 당신 혼자서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냐고 저희더러 다시 모시고 가랍니다. 아니 본인 부모님인데 왜 못 모시냐고 물었더니 자긴 아들이지 않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래 들었던 말 중 가장 멍청한 소리였어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시냐고, 장가가기 전까지 같이 사시지 않았냐니까 뜬금없이 저 때문에 당신 가정이 다 박살이 났답니다. 저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있는 거라네요. 아주버님은 계속해서 저 때문에 이혼당하게 생겼다며 지금 당장 와서는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가라 했습니다. 목소리에 화가 가득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소리를 듣더니 저만 좀 양보했으면 모두 다 편했을 거라며 왜 번번이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냐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아주버님네 이혼하면 자기는 이제 부모님이랑 조카들을 어떻게 보냐고 악을 쓰더군요. 온 가족이 이렇게 다 제 탓을 하는데 제가 뭐 한다고 이 집 구석에 붙어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럼 당신도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 집 전세로 들어올 때 솔직히 남편은 거의 보탠 게 없어요. 혼수라고 재성에도 안 차는 싸구려 가전제품 몇 개에 경차 하나 사온 게 다거든요. 그나마 차도 저는 원래 타던 차가 있어서 본인이 사온 차는 거의 본인 혼자 타고 다녔고요. 당신 짐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리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주버님도 이혼당하고 당신도 이혼당하면 두 형제가 알콩달콩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 되겠다고요. 남편은 그러자 자기도 지금 미치겠다며 벽에 머리를 쿵쿵 박으며 아주 생쇼를 해댔습니다. 그것도 결혼 초에는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그땐 지가 지 머리 찢는데 어련히 요령껏 하고 있겠지 싶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냅뒀네요. 그리고 결국 저는 이혼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남편은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이젠 뭐 제 편이 되어주겠네 어쩌겠네 똥나발을 불던데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불쌍한 형님은 자기는 애들 때문에 이혼은 못한다면서 저한테 자긴 이제 어쩌냐고 질질 짜더라고요. 같은 여자로서 불쌍하긴 했지만 제가 뭐 달리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온 몇 안 되는 싸구려 가전제품은 아파트 1층에 다 끄집어내놓고 남편에게 문자 한 통 남긴 뒤 어디로 간다 말하지 않고 이사했습니다. 건너 들은 바로는 시부모님이 시골집 팔고 받으신 돈으로 서울 외곽 쪽에 반지 하방을 구하셨답니다. 남편도 지금 그 집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문제아인 제가 없으니 그 집은 참 평화롭고 행복하겠지요. 저도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얼마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와 신우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지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신우와 제가 같을 수가 없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신우는 공주, 저는 무수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신우 수발 들어주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마케팅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일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가끔 친구들을 만나거나 운동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일에다 쏟아부었어요. 덕분에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같이 입사한 동기들에 비해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한 지 5년이 지났을 무렵 문득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은 연애 중이거나 결혼을 했거나 심지어 아이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가까운 친구에게 결혼 상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워낙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친구였기에 바로 소개팅을 잡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는 순간 연애는 물론이고 결혼까지 하겠다는 느낌이 빡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이후로 남편이 적극적으로 저에게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 3년 정도 사귀면서 서서히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면 일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남편이 워낙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결국 저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네요.
남편이나 저나 둘 다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벌이도 비슷비슷했고요. 차이가 있다면 남편은 사무실로 출퇴근을 했고 저는 회사 방침상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비록 제가 집에서 일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팀원들하고 소통하면서 마치 사무실에서 일할 때처럼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출근도 안 하는데 뭐가 바쁘냐면서 당신들 심부름하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추궁을 하시더라고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하신 건 두 분 다 재택근무를 잘 모르셔서 오해하신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제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던 건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다 제가 진짜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어머님께서 점점 도가 지나친 것들을 제게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순 없고 가장 제가 힘들었던 것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신우를 마치 제 피부치처럼 챙기라 하셨습니다. 마치 제 여동생처럼요. 만약 정말 제 여동생이 신우처럼 행동했다면 진작에 제가 머리채 잡았을 거란 생각은 못 하셨던 거겠죠. 남편에게는 2살 어린 저랑 동갑내기인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는 게 영 마땅치가 않아요. 남편한테 들은 바로는 몇 년 전 신우가 사귀던 남자가 있었대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남편에게도 소개시켰을 만큼 신우는 그 남자를 결혼 상대로 여겼답니다. 그런 와중에 신우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마음이 급해진 시부모님께서 결혼을 서두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남자 쪽 반응이 영 신통치가 않더래요. 알고 보니 남자는 이미 애가 둘 있는 유부남이었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댁은 발칵 뒤집히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보다 당사자였던 신우는 큰 충격으로 아이를 떠나보냈고 이후로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산송장처럼 살았다네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많이 나아진 거라고요. 그런 과거가 있어서인지 신우에 대한 시부모님의 애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부모가 상처받은 딸을 걱정하고 아껴주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는 당신들이 신우에게 하듯이 저도 신우에게 하길 바라셨다는 거죠. 솔직히 신우의 과거가 어떻건 간에 같은 여자로서 유감이고 안쓰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우를 떠받들고 막말로 모셔야 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명품백을 하나 샀어요. 남편이 사준 게 아니고 제가 제 돈으로 샀습니다. 쑥스러운 말이지만 그때 산 명품백이 제 인생 첫 명품백이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근검절약이 몸에 배신 분들이고 저도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얼마 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낮에 친구 결혼식이 있었기에 평소보다 좀 더 신경 쓴 차림새에 가방도 신혼여행 때 산 명품백을 메고 있었어요. 그 핸드백이 문제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부터 신우의 시선은 오로지 제 핸드백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방이 너무 예쁘다며 칭찬을 하더니 눈으로 이리저리 살피더라고요. 얼마나 뚫어지게 쳐다보던지 제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어요. 저는 무한한 마음에 신혼여행 때 큰맘 먹고 산 거라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한번 매보면 안 되냐고 묻더군요. 신우도 사고 싶어 그런가 싶어서 한번 매보라고 별 생각 없이 가방을 건네주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가방을 품에 안고는 이거 자기 주면 안 되냐입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웃으면서 안 된다고 이리 돌려달라고 했어요. 솔직히 자리에는 어머님 아버님도 보고 계시고 남편도 있었으니 누가 나서도 나서서 중재를 해줄 거란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신우는 쉽게 포기할 눈치가 아니었고 다른 가족들도 분위기가 그냥 주라는 식인 거예요. 결국 제가 정색을 하며 당장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신우가 자기 방에서 진짜 무슨 인터넷에서 1, 2만 원이면 살 법한 가방을 하나 들고 나오더니 바꿔서 드는 건 어떠냐입니다. 아가씨라면 바꿔 매겠냐고 물으니 자기 눈에는 비슷한 것 같대요. 그럼 그거 들라고 비슷한데 왜 자꾸 내 걸 달라는 거냐고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저에게 잠깐 당신 좀 보자고 하셨어요. 어머님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니 어머님께서 대뜸 저에게 신혼여행지에서 산 거면 당신 아들이 사준 거 아니냐입니다. 당신 아들이 사준 거면 그냥 신우 주랍니다. 아무렴 여동생이 먼저지 아내가 먼저였겠냐며 지금 제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답니다. 제가 제 돈 주고 산 가방이라고 하니 어머님께서는 몹시 못마땅한 표정으로 다시 할 말을 찾고 계셨어요. 잠시 뒤 어머님께서 뜬금없이 저더러 작년 신우 생일 때 뭐 해줬냐고 물어보셨어요. 작년 신우 생일이라니. 저 그 당시 남편이랑 결혼은커녕 시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신우 생일을 어떻게 왜 챙기나요? 그리고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이건 신우건 제 생일을 챙겨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황당해서 작년 상황을 말씀드리니 시어머니께서는 그러면 올해 돌아오는 생일 선물로 준다 생각하고 제 가방을 놓고 가랍니다. 이쯤 되니까 저도 욱하더라고요. 저희가 무슨 10대 여학생도 아닌데 어머님까지 나서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고 결국 어머님께 제가 이 정도 문제는 저랑 신우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어머님이 나서실 건 아닌 것 같다고 한마디 했네요.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시애미 말에 싸가지 없게 토를 단다며 화를 내셨지만 결국 더 강요는 못하시더군요. 거실로 나가 제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는 속이 안 좋아서 먼저 집에 가겠다고 말씀드렸고 두 분도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건 아셨지만 뭐라고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그 가방 그냥 한번 빌려줬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며 조심스레 저에게 말을 붙이더라고요. 가방이 다른 것도 아닌데 첫 명품백이랍시고 너무 모시고 사는 거 아니냐면서요. 사람 나고 가방 났지 가방 나고 사람 났냐며 저더러 너무 신주단지 모시듯 한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지금 당신 동생 안 빌려줬다고 말을 그따위로 하나 본데 앞으로도 내가 설령 이 가방을 시궁창에 처박게 될지언정 네 동생은 안 빌려줄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들 정신 좀 차리라고요. 진짜 생각할수록 불쾌하고 열받더라고요. 처음부터 왜 신우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서 이런 곤란하고 유치한 상황을 만든 건지 앞으로 신우랑 얽히지 말아야겠다는 아주 확고한 생각을 갖게 된 날이었어요. 핸드백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와 신우는 완벽한 한 팀이 되었고 저는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제가 윗사람이니까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 달라 했어요. 하도 남편이 부탁을 하길래 차마 모른 척 하지 못하고 딱 한 번 먼저 밥이나 먹자고 연락을 했네요. 문제는 신우가 그 식사를 계기로 제가 자기한테 숙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지 자유지 싶어서 별 신경은 안 썼지만요. 하지만 그 이후로 신우의 땡깡과 어머님의 억지는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여러 번 환장할 뻔했지요. 그렇다고 그 모든 일을 털어놓자면 밤을 새도 부족하기에 제가 결정적으로 남편과 이혼까지 하게 된 사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미국에서 나왔다 보니 당연히 외국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에는 당연히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지요. 그러다 얼마 전 몇몇 친구들이 한국 여행을 하게 되었다며 연락을 해왔어요. 모처럼 그리웠던 친구들을 만나니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기도 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남편을 소개시켰고 이후로 우리는 다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고 같이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신우가 본 모양이더군요. 사실 예전부터 신우가 제가 인터넷에 올리는 사진들을 몰래 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신우에게 말하지 않았던 일들도 신우가 알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니까요. 가령 주말에 쇼핑을 다녀왔다던가 어디 카페를 다녀왔다든가 그런 세세한 것들 말이에요. 친구들과 만나고 온 다음 날이었나 신우가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신우는 자기가 아쉬울 때만 먼저 연락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무슨 부탁거리가 있구나 싶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는 자기가 예전부터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었다며 운을 띄웠습니다. 처음에는 뜬금없이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듣다 보니까 제 사진에 있던 한 친구의 외모를 묘사하면서 그 남자랑 소개팅을 시켜달라는 거였어요.
솔직히 제가 신우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저는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친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친구는 한마디로 인물값 하는 녀석이었습니다. 좋은 직업과 훤칠한 외모로 여러 여자를 울리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신우는 이미 사랑에 배신당했던 상처도 있었고 여러모로 생각해봐도 굳이 모든 사람이 불편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신우에게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신우를 지켜주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었지요. 하지만 이튿날 퇴근한 남편이 대뜸 저에게 당신은 왜 당신 친구한테 여자친구가 없는데 자기 여동생한테는 있다고 거짓말을 했냐며 저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니까 신우가 하도 서운해하길래 자기가 직접 제 친구에게 물어봤답니다. 일전에 만났을 때 서로 명함을 주고받더니 기어이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본 모양이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내가 일부러 그랬겠냐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혹시 저더러 신우가 부끄럽냐며 성질을 내더라고요. 지금 자기 여동생이 직업도 없고 그러니까 쪽팔려서 다리 안 놔주는 거냐고요. 자기 여동생이 저보다 잘 먹고 잘 살게 될까봐 질투하냐면서 버러럭 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마음대로 하라고 소개를 시키던지 말던지 당신 알아서 하라고 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친구가 미국으로 돌아가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 봅니다. 저도 남편이 홧김에 한 이야기를 들은 거라 정확히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모릅니다. 제 친구는 남편과는 전혀 다르게 설명하기도 했고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어찌됐건 남편이 자리를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제 친구는 미국으로 돌아가기까지 일주일 정도만 남겨놓고 있던 시점이었고요. 제 친구와 신우는 그 일주일을 거의 붙어 살다시피 했다더군요. 둘이서 뭘 하고 시간을 보냈는지는 상상하기도 싫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문제는 제 친구가 미국에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신우의 연락을 받지 않더랍니다. 남편이 저에게 친구랑 연락되냐고 묻기 전까진 저는 아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왜 자기 여동생 연락을 무시하는 건지 이유만이라도 물어봐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솔직히 남의 연애사에 끼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전하는 건 정말 좋아하지 않았지만 신우 일이니까 나설 수밖에 없었네요. 친구에게 신우가 싫어졌냐고 물으니 너무 부담스럽답니다. 하룻밤을 같이 보낸 이후로 계속 언제 결혼할 거냐, 자긴 언제 미국에 가냐며 자기를 보채더래요. 반면 신우는 제 친구가 자기를 갖고 놀았다면서 자기는 모든 걸 다 줬다면서 이게 다 저 때문이랍니다. 유유상종이라면서 제가 자기 인생을 다 망쳐놨다나요. 저도 듣다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일주일 만에 남자한테 모든 걸 다 준 여자가 이상한 거 아니냐고 뭘 믿고 다 줬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애도 아니고 나이가 30이면 적어도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은 할 줄 알아야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이번에도 어머님께서 애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런 건데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야 하냐면서 그 새치어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라며 말 조심하랍니다. 자기 딸이 하는 말은 철없이 뜻없이 하는 말이고 제가 하는 말은 비수라도 된다는 식이셨지요. 어머님의 이중잣대에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이후로 또 알아 누웠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몇 년 전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으니 너무 미안해할 것 없답니다. 미안해할 거면 당신이나 미안해하라고 난 미안한 거 하나도 없다니까 저더러 정말 무신경하고 냉정하다던데 그 말도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러나 중에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신우가 입맛이 통 없어 보인다면서 신우 집에 가서 갈비탕도 좀 끓이고 반찬도 좀 하라는 거예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요. 갈비탕은 끓여본 적이 없다 하니까 당신이 다 불러주신다고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된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아프다는 신우를 참아 모른 척 할 수는 없어서 신우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유명한 갈비탕집이 있길래 그곳에서 갈비탕을 샀어요. 반찬 가게에 들려 이것저것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도 몇 개 준비했고요. 남편이 같이 가자길래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야 동생이 남자 때문에 저러는 게 처음이 아니니 마음이 쓰였겠지요.
갖가지 생각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신우가 한심하면서 불쌍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만든 남편과 제 친구에게도 짜증이 나고 중간에 저만 새우처럼 껴서 피보는 느낌이라 열받고 그렇게 신우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우는 제 손에 들린 봉지를 보더니 식당에서 사온 거냐며 투덜거리더군요. 고맙다는 말은커녕 갈비탕을 수저로 휘휘 저으면서 건더기가 부실하다, 간이 세다, 타박을 해댔습니다. 그러더니 안 먹겠다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남편까지 나서서는 그러니까 끓여주지 그랬냐면서 꿍시렁거리고 그때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혼자 사는 시누이가 너 때문에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데 갈비탕 하나 끓여 먹이는 게 그렇게 힘드냐입니다. 사다 먹일 시간은 있고 끓여 먹일 시간은 없냐면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아프셔도 사다 먹였을 거냐고요. 무리한 부탁이고 염치 없는 소리라는 걸 모르시는지 정말 복장이 터지겠더라고요. 결국 제가 그렇게 안쓰러워 죽겠으면 신우 좀 데리고 사시라 했습니다. 혼자서 냇깔려 놓으니까 저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처음 만난 남자한테 간이고 쓸객 다 빼주는 거 아니냐고 딸 교육 좀 제대로 시키시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말문이 막히신 듯 어머머만 연신 외쳐대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신우 방문을 열고는 너도 나이값 좀 하라고 나이는 어디로 처먹었냐고 싸댔습니다. 남편이 제 손목을 잡더니 말을 왜 그렇게 하냐입니다. 갈비탕 하나만 끓여줬으면 모두가 기분 좋게 끝날 일을 제가 이를 키운다고요. 남편 말에 열받은 제가 신우가 열어놓은 갈비탕을 그냥 바닥에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부엌 바닥이 엉망이 되었지요. 거기다 기름기 있는 음식이니 더 말씀 안 드려도 어떤 꼴이 났을지 아시겠지요. 남편이 저더러 미쳤냐고 욕을 하길래 진짜 미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냐고 악을 썼습니다. 신우는 부엌 바닥을 보더니 뭐가 서러운가 울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신우를 달래러 오는데 고기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양말이 갈비탕에 젖어가지고 미끄덩거리니까 허둥지둥 또 생각하니까 웃기네요. 남편이 당장 치우고 가라길래 치울 것 같으면 엎었겠냐고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여튼 누굴 닮았는지 생각 안 하는 건 온 가족이 다 똑같다고 한심하다고 비웃어주고 먼저 나왔습니다. 이후로요? 당연히 시부모님 귀에 이 이야기가 들어갔고 뭐 난리가 났지요. 남편은 무조건 제가 사과하지 않으면 이혼이라길래 이혼하자고 했어요. 바라던 바라고요. 남편은 집안의 자존심이라며 곧 죽어도 제가 숙이고 들어오길 바란 눈치였는데 전 정말 이혼하고 싶었고 결국 저희는 이혼했습니다. 후회되냐고요? 전혀요. 오히려 홀가분할 뿐입니다.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욕먹어가면서 신우 비위를 맞추며 사나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살라 하죠. 뭐 전 너무 행복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